자, 그래서 문제를 요거를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C 언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것만 할 거예요. 제가 뭐 C 언어도 뭐 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신쌤께서 C 수업을 잘 설명해 주셨을 거고 잘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수업 이 함수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고 그걸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그 회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뭐 마이크 테스트 막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를 제가 줌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줌으로 녹화하고 있고 요거 녹화한 거는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저의 개인 유튜브고요. 어, 이제 구독자 수는 31명입니다. 31명. 31명이고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안 하셔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전혀고요. 대신에 악플 달지 마세요. 누가 이게 악플 달아놨어요. 악플. 마이크가 뭐 리얼리 배드 이러면서 더 마이크 이제 리얼리 배드 하는데 이 악플 단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고. 그래서 수업한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대로 올리고 있고 여기 그 깃허브에다가 자료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녹화해서 올리면은 학생들이 복습을 안 할까 싶어서 안 올렸고, 원래는 내가 이제 수업한 내용을 잘 이쁘게 정리해서, 예쁘게 딱 정리해서 5분짜리, 1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조회수 한 100만 찍고 회사 때려치워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에 한 10명씩만 구독하면은, 제가 여기서 한 10년 일하면은, 구독 꽤 구독 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 한 10만 넘고 이제 자동 수입 생기면은 그때 이제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한 명씩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냥 수업한 거를 그대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번.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 설마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그게 되긴 되는데요. 되는데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로 배웠다면서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설마 C 지금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클립스 켜거나 인텔리J 켜는 사람은 또 없겠죠. 네. 옛날에 수업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켭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래서 빈 프로젝트죠. 빈 프로젝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폴더명은 제가 공유 폴더에 그 DJ 리라는 폴더 만들었어요. 여기 공유 폴더에 DJ 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C에다가 하겠습니다. 네, 스왑 프로브 만들었고 이런 거 뭐 로그인하라고 뜨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까지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까지는 이거 로그인을 해야 원활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2022부터는 로그인을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더라고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추가해서 새 항목 간 다음에 swap.c 이렇게 추가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값을 바꿔볼 거예요. 바꿔볼 거고 어디 우리 성신쌤은 글꼴을 이쁜 걸로 쓰셨나 볼까? 그 기본 글꼴을 쓰셨군요. 저는 여기 D2 코딩을 쓰겠습니다. 젯브레인 없나? 젯브레인? 없네. 저는 이제 D2 코딩 아니면 젯브레인 모노 요거를 쓰는데요. D2 코딩을 할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뭐 단순히 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이 콘솔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폰트는 많지만 이 폰트 자체가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석 같은 걸 적을 때 콘솔라스 폰트 설정해서 주석을 적으면은 한글 글꼴이 예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디트 코딩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봐줄만 합니다. 네. 뭐 예쁘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요. 좀 봐줄만 해요. 안 깔려 있다면은 이거는 따로 설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쓰시고 안 깔려 있으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일단은 그냥 진행할게요. 자, 샵 인클루드 stdio.h 적고 int main에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요거 int main에 return 제로 하셨나요? 아니면 void main에 그냥 하셨나요? 뭐라고요? 아예 안 적었어요? 그냥 main만 적었나요? 네. 사실은 요게 main만 적어도 되기는 돼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그 C 언어 표준은요. 권장 표준은 int main의 return 제로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가 아니고 표준입니다.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C 자체가 보통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고 그 리눅스 환경에서 이 함수를 구동할 때 리턴 제로를 준다는 거는 이 함수가 제대로 끝났어요. 제대로 종료됐어요. 라는 거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컴퓨터 메모리에. 근데 이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 어차피 그 자잘한 역할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해주니 뭐 인트, 리턴 제로 없이도 돌아는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int a에다가 3을 넣고 그다음 b에다가 5를 넣어 볼게요. 뭐 변수 선언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고 뭐 int a에 3, int b에 5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a랑 b의 값을 출력해 볼게요. a는 %d, b는 %d 억셀레션, a, b. 그래서 컨트롤 F 실행하면은 A랑 B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기본이에요. 그죠? 별거 없죠? 자, 이제 A랑 B의 값을 서로 바꿔볼 겁니다. 바꿔볼 거예요. 자, 여기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A를 넣고 자, A에다가는 B를 넣고 B에다가 템프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템프를 통해서 이 템프라는 친구를 통해서 A의 값이 템프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B에 있는 값이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에 있는 값이 다시 B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이거 뭐야 이 녀석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누르고 Alt 키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은 코드가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A랑 B 값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 이고요. 사실은 제가 실제로 여러분께 문제를 내고 싶은 거는 4번이랑 5번이었습니다. 이 A랑 B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역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전역 변수를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A랑 B를 메인 바깥에다가 선언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시나요? 뭐 보니까 우리 유지용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잘 풀었어요. 그죠? 지용님 같은 경우 여기까지 잘 풀었는데 어때요? 우리 정민영님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 현호님도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홍주환님 아시겠어요? 음, 네. 자,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면접 때 풀었다가 욕먹은 방법이죠. 자, 요걸 이제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수압을 속성 들어가서 빌드에서 제외, 예. 그래서 적용. 빌드에서 제외하고요. 빌드에서 제외하고. 네, 모르겠으면 옆 사람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소스 파일 가서 추가 새 항목 수압 언더바 글로벌. 여기 점 C 하고요. 수압 언더바 글로벌 점 C에서 이거 하고 자, 뭐 똑같은 코드죠. 근데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바깥에다가 선언할 겁니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만들 거예요. void swap. 그래서 여기 템포에다 A 넣고 A에 B 넣고 B에다가 템포를 넣습니다. 그래서 int에서 뭐 printf A는 %d, B는 %d, 역/n A, B 하고 수업 괄호 열고 닫고 여기 또 A, B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결과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메인에서 그냥 서로 바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역 변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전역 변수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음. 일단 뭐 적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A에 3, B에 5를 대입해서 이렇게 템프라는 변수 이용해서 메인 안에서 서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함수를 이용하되 변수 두 개를 전역 변수 바깥에 선언해서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포인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원했던 것도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샵이나 아니 자바나 파이썬 쪽에서 일을 한다면 이 개념을 잘 몰라도 될 거예요. 근데 C++이나 C샵이면 좀 알아야 될 거고 만약 C 언어 하는 회사에서 혹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뭐 거의 필수 내용이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 지용님 적고 계신 건가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소스 다시 추가하고 자, 수업 앤서어. 네, 정답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답이에요. void swap int 별 A, int 별 B 그 다음에 여기 템포에다가 별 A, 별 A에 별 B 넣고 별 B에다가 템포를 넣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메인에서 변수 선언해도 메인에서 선언을 해도 이제 값이 이 함수를 통해 그러니까 메인에서 선언한 변수를 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printf A는 %d, B는 %d. 그래서 swap and A, and B 하고, and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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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는 %D, B는 %D, N 하고 A, B. 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값이 바뀌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코드 작성하시는 거나 좀 이렇게 헤매시는 거를 봤는데 그 포인터 개념 자체는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신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포인터 개념은 아시는데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좀 낯설어서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념에 좀 접근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작성해 보시고요. 결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함수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진 마시고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자, 만약에 포인터 없이 그냥 A, B 가지고 수합을 해볼게요. not swap. 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값이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자, 3, 5니까 5, 3으로 바뀌었고 다시 3, 5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다시 3, 5로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안 바뀌어요. 3, 5로 바뀌고 나서 요 not 수합을 수행하니까 안 바뀝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이 포인터 설명을 들었겠지만 포인터가 뭐죠? 주소죠. 네, 주소이기 때문에 이 A랑 B라는 변수가 메인이라는 곳에 그 위치에 있어요. A에는 3 들어가고 B에는 5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스왑이라는 함수는 그 A랑 B의 주소에 접근을 해요. 주소로 싹 접근을 해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것에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별 하면은 주소고요. 그러니까 int 스타죠. 근데 그 int 별 타입의 변수에다가 다시 별을 붙이게 되면은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의미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b면은 값 5인데 별 int 별 b는 그 b의 주소를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별 b를 하면은 이 b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5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인테프를 통해서 값을 바꾼 거고. 그리고 이 not 수합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값을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메인에 있는 A, B랑 이 not 수합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A, B는 서로 이름만 같고 값만 같고 서로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뭐 34살의 이동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34살의 이동준이 있어요. 그 둘은 서로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만 서울에서 이제 이동준을 부를 때 34살 이동준 일로 와. 이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여기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 있는 6층에 있는 이동준 일로 와. 라고 하면 저를 부른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예시를 또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을 자 만들었다 해볼게요. 파일. 자,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 파일을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래서 요 AAA가 있고요. AAA 복사본이 있어요. 이 복사본의 값이 바뀐다고 원본의 값이 바뀌나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바로가기를 만들었어요. 바로가기. 자, 일단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가져가 볼게요. 자, 이 바로가기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원본의 값이 바뀝니다. 근데 이 수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여님이 뭐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걸로 욕을 먹었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떠올리지를 못했고 입사하고 나서 1년 뒤에는 이거를 떠올리긴 했는데 이거를 외우지 못해서 혼났어요. 네, 그냥 그 흰 종이랑 연필을 딱 줘놓고서 써봐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못 쓰니까 아니 이거는 hello, I'm fine, thank you,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그 머리를 긁적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당시에 제가 외우지 못해서 좀 혼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포인터 개념을 잘 잡고 있다면 다행인 거고 혹시 아리까리하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외워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면접 코딩 테스트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